성격이 조용해서 다른 사람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의 상담이었습니다. 오늘 화수 상담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LBC 화수 강좌 상담을 맡고 있는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물론 강의도 제가 맡고 있지만 상담을 맡고 있다고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화수 상담이랑 화수 강좌를 재생 목록을 나눴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재생 목록만 구독하신 분이 있으면 갑자기 영상이 띄엄띄엄 올라오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재생 목록만 구독하셨거나 알람을 맞춰놓으신 분들은 다른 것도 함께 알람을 좀 부탁드립니다. 바로 상담을 읽어볼게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상담일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저는 성격이 조용하고 내향적입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나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 저는 거의 들어주는 편입니다. 때로 아 그렇구나 하는 정도의 공감 표현을 하는데 거의 짧게 대화가 끝납니다. 저는 말수도 별로 없고 꼭 필요한 말만 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질문을 하면 그것에 답하는 정도입니다. 때로 제가 질문을 하고 상대가 답을 하면 그 이후에는 또 어떤 말들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항상 너는 너무 조용하다, 왜 그렇게 말이 없니 등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저는 그곳에 잘 끼지를 못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색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좀 더 사람들과 원활하게 잘 대화를 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혼자 연습을 하고 또 실제 대화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항상 좋은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메일이 5월 1일에 왔네요. 늦게 상담을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보내주신 상담은 제가 그동안 화술 강좌에서 진행했던 내용을 몇 가지를 조합을 하면 실은 답이 돼요. 그 몇 가지는 정보를 흘리는 대답법, 그리고 여러 사람이 대화할 때 대화를 조정하는 방법, 이 두 가지 정도를 좀 더 한 번 더 시청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텐데, 이 질문에 맞춤으로 대답을 좀 더 드리자면 먼저 객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너는 너무 조용하다 라는 말을 들어요. 왜 그렇게 말이 없니? 라는 말을 듣죠. 여기서는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너무 말을 많이 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편해서, 이 질문자가 편해서 1시간 서로가 이제 만나고 있는데 거기서 55분을 자기 혼자 떠든 거예요. 그걸 딱 깨닫고 이제 미안해진 거죠. 그래서 그 민망함에 아 너는 왜 이렇게 말이 없니? 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질문자분이 상대를 굉장히 편안하게 해줬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대화를 할 때 있어서 굉장히 좋은 대화 상대가 될지도 몰라요. 이분이 이런 고민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다른 주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말이 없니? 대체적으로 사람이 내가 6 정도로 말하고 상대가 4 정도로 말하면 자기가 더 말을 많이 했다고 깨닫지 못하거든요. 한 7대 3이나 8대 2 정도로 말해야 아 내가 말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고 스스로 깨닫게 돼요. 사람은 자기가 말을 많이 하는지를 잘 캐치를 못하죠. 말을 하다 보면. 근데 이제 상대가 말을 하는 거는 좀 길어진다라는 느낌이 오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경우라면 오히려 괜찮죠. 조금씩만 자기 자신의 말을 중간중간에 섞어 넣으면 되니까요. 조금만 자기 의견을 넣는 것 정도로도 충분해요. 그런데 두 번째 케이스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너는 너무 조용하다, 너는 왜 이렇게 말이 없니? 라고 한 게 그 대화 상황에서 이 사람이 지루함을 보였거나 아니면 불편함을 표출했을 때 이 사람이 너 왜 그렇게 나와의 대화를 재미없어 하니라는 말을 왜 이렇게 말이 없니라는 식으로 돌려서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다 약간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뭐 말 그대로 그냥 말이 너무 조용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 조용한 이유가, 조용하게 느낀 이유가 무슨 말이냐면 너는 너무 조용하다라는 게 너는 왜 그렇게 나와의 대화를 재미없어 하니? 라는 얘기라면 이거는 본인이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죠. 내가 지루하거나 내가 민망하거나 내가 말을 많이 안 해서 불안할 때 그 불안함을 상대가 느낄 수 있게 드러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상대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이랑 대화가 좀 불편하구나. 이 사람은 나와의 대화를 불편해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아요. 근데 그 부분은 오해죠, 분명히. 나는 이 사람과의 대화가 지루하거나 불편하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꼈던 건데 상대는 이 사람 나와 대화가 불편한가?
내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서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네? 라고 느껴버리는 거죠. 상당히 억울한 케이스란 말이에요. 이런 케이스라면 본인의 바디랭귀지를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상대와 대화를 할 때 상대와 눈을 과연 최소한 대화를 하는 시간 중에 30%는 맞추고 있는지, 상대가 나랑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내가 민망함에 고개를 숙이거나 다른 데를 봐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이 사람이 다른 데를 볼 때만 보고 있다가 나를 보는 순간 다른 데를 보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을 30%를 이상을 보고 있다고 치더라도 이 사람이 느끼기에는 이 사람 뭐야, 나랑 눈 마주치기만 하면 돌아서고라는 게 무의식적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50% 이상을 맞춰라, 퍼센트는 책마다 다르고 연구마다 다르고 문화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최소로 30% 정도라고 잡아드린 거예요. 근데 내가 30% 보고 이 사람이 30% 보면 서로가 마주치는 시간이 30이 되고 나머지는 서로가 다른 곳을 보면 참 좋겠죠. 근데 그런 경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내가 30% 보고 있는 순간은 이 사람이 다른 데 보고 있는 순간이고, 이 사람이 나를 보고 있는 순간은 나는 다른 데를 보고 있고, 그러면 서로가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없겠죠. 중요한 건 30% 시간 동안 눈을 마주치라는 거예요. 보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질문자분은 혹시나 상대와 눈을 마주치는 것을 힘들어하고 여럿이 있을 때도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을 바라봐줘야 돼요. 4명이서 말을 할 때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길에서도 다친 사람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심폐소생술을 할 때 그런 응급 상황에서 누군가한테 119에 전화해 주세요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 119에 전화 좀 해주세요 이러면 사람들이 전화를 안 해요. 근데 누구 한 사람을 지정해서 거기 빨간 모자 쓰신 분 지금 전화기 꺼내서 119에 전화 좀 해주십시오라고 딱 지정해서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연구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좀 지루하실까봐 잠깐 예시를 드리면 이런 짧은 시간 안에 지루함이 뭐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 또 할 말은 없습니다만, 도시 사람들은 차갑다. 도시 사람들은 남 일에 신경을 안 써. 근데 실제로 도시 사람들이 더 차가운 게 아니라 자기의 책임이 그만큼 분산되기 때문이에요. 여러 사람 분산되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 일에 도움을 줄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거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근데 만약 나만이 해야 되는 상황이면 도움을 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나다니는 사람도 많고 하면 오히려 도움을 줄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응급상황에서도 한 사람을 지정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남이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럿이 대화할 때도 내가 그 사람의 눈을 바라봐주는 게 오히려 더 줄어들 내가 1대1에서 못 보면 여러 사람에서 대화할 때는 더 줄어들 거예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 그리고 화수강좌 오프라인에서도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팀을 묶어서 대화를 시켜서 저에게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대화 방법을 체크를 해보면 정말 놀랍게도 말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화술강좌 오프라인 모임에 나와서 내 말하기를 개선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런 버릇을 아직은 고치기 힘든 거죠. 근데 그런 일을 생겨난 이유를 생각을 해보니 방금처럼 책임이 분산되기 때문이겠구나라는 제가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자 분도 1대1에서도 시선 마주치기가 힘들 테고, 여럿이 얘기할 때는 더더욱 다른 사람이 이미 시선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저 사람을 바라볼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그러다 보니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는데, 마침 저 사람이 나를 바라본 순간 그때 내가 타임에 맞춰서 그 사람을 바라볼 가능성은 더 적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마치 섬처럼 돼버릴 거예요. 다른 곳을 항상 보고 있는, 항상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다. 만약 그렇다면 참 억울한 일이죠. 나는 분명히 대화에 참여하고 얘기도 잘 듣고 있는데 사람들 인식 속에는 나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그렇게 돼버리면 정말 억울할 거예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창가에 앉아서 선생님의 수업을 잘 들으려고 귀는 그쪽 방향을 향하고 창밖을 바라보면서 정말 열심히 집중하고 있었는데 창밖 바라봤다고 그래서 나오라고 그래서 맞았어요.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물론 요즘에 체벌은 없지만요. 제가 당했던 일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람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나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하고 있건 여러 사람이 있을 땐 그 사람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바디랭귀지로
상대에게 수긍을 하고 경청을 하고, 여기서도 지금 보면 아 그렇구나라고 공감 표현을 할 때, 그거 공감 표현을 말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몸으로 해줘야 돼요. 나는 당신 말을 듣고 있어요. 나는 대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말을 계속하고 있더라도 내가 몸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신이 나서 자기가 말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얘기가 끝난 상황에서도 이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나 이 상황에서 생각하고 있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즉 방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케이스 중에 전자의 케이스가 되겠죠. 물론 전자의 케이스에서도 이런 말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계는 돈독해질 거예요. 그런데 관계를 위한 케이스, 만약 두 번째 유형이라면 상대가 내가 지루해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이거를 전자의 케이스로 옮겨서 상대가 신나서 얘기할 수 있게, 나는 대화에 참여하고 있고 대화가 즐겁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게 바디랭귀지를 좀 익혀보셔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조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분의 내면적인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첫 번째 케이스가 되더라도 스스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고민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자리에서 1대1의 자리든 여러 사람의 자리든 대화에서 스스로는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이제 전에 수업 중에 정보를 흘리는 말을 해라 라고 항상 하잖아요. 이번에 스몰 토크에서도 그 짧은 대화를 할 때 상대의 질문에 상대가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계속 흘려라 라는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 본인도 힌트가 있어요. 누군가 저에게 질문을 하면 그것에 답하는 정도입니다 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민망하더라도 그 답을 하고 그 답 이상의 것을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 입장에서도 또 신나서 그거를 물어서 얘기를 하고 대화가 탁구 치듯이 핑퐁핑퐁 하면서 흘러갈 거예요. 그런데 지난 주말에 뭐 했어? 그러면 집에 있었어. 그러면 상대가 또 질문해야 돼요. 집에서 뭐 했어?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또 해야 된단 말이죠. 아니면 이번 주에는 뭐 주말에 쉬어 평일에 쉬어? 그러면 평일. 이렇게 하면 그래 평일에 쉴 때 뭐 할 거야? 또 물어봐야 돼요. 계속 질문하다가 지쳐서 그냥 지 얘기하겠죠. 뭐 평일에 쉬어 주말에 쉬어? 뭐 당연히 주말이지. 뭐 그런 걸 물어봐라는 식으로. 뭐 당연히 주말이지. 근데 거기서 이번에 주말에 쉬어. 항상 주말에 쉬는데 이번에 또 쉬는 날이라 이번 주에는 뭘 할지 고민이야. 혹시 뭐 주말에 할 만한 거, 요즘에 추천할 만한 거 있어? 라고 물어보면 또 거기서 대화가 될 수도 있고, 질문까지 안 하더라도 이번 주말에는 그냥 평소에 하듯이 집에 있을 생각이야. 뭐 지난주까지 뭐 드라마 보던 거 뭐뭐뭐 있는데 그거 이제 마지막 보고, 뭐 아니면 하다못해 항상 낮잠을 자는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번 주에도 낮잠은 똑같이 자지만 좀 요가를 한번 해볼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 라고 무언가를 넣어줘야 돼요. 내 대답에. 그래야 상대 입장에서도 자기 질문을 한 거에 뭐 자부심이 생긴다라고 하면 좀 과장된 표현입니다만, 그 질문의 가치가 스스로도 높아지는 거잖아요. 내가 질문을 예를 들어서 10글자로 질문했는데 상대가 한 글자로 대답해요. 물론 질문이란 게 이런 수학적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게 계속 쌓이다 보면 사람 마음에 그런, 누구나 보상 심리가 있는데 그런 마음에 있어서 뭐야 나만 너무 애쓰고 있잖아 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신나서 자기 얘기만 길게 얘기하고 100마디 말을 하고 내가 거기서 호응을 10마디 말만 했다. 그건 괜찮아요. 근데 질문과 대답은 내가 주고 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10마디 말로 질문했는데 상대는 항상 한마디로만 대답을 해요. 그러면 분명히 이 사람 마음속에는 피곤함이 생길 거예요. 본인의 대답이 너무나 필요한 것만 계속 해오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드렸어요. 첫 번째는 내가 너무 바디랭귀지나 이런 게 개인적이고, 그리고 불안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대가 느끼기에 지루하거나 이 자리가 불편하다고 느끼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을 해보시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질문에 대답을 할 때 내가 너무 필요한 말만 해서 상대 입장에서 좀 실망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개선한다면 아마 조금 더 말을 잘한다, 꼭 말을 잘한다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분위기든 좀 잘 어울린다라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해볼 건 상대가 무언가에 대답을 하거나 문장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또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또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일단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조언을 먼저 해결을 해보시고 그걸 훈련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강좌에도 있으니까 그 내용은 또 다음 훈련으로 또 넘깁시다. 일단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를 훈련을 해보세요. 이런 훈련법은
제가 오프라인 화술 강좌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참여를 하셔서 같이 해보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좋은 상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혹시라도 LBC 방송국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한번 눌러서 앞으로 계속 나오는 영상들도 함께 보시면 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BC 화술 강좌 임철웅이었습니다.